그날 저녁, 저는 레스토랑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봉투를 밀어놓고 말했어요. 고졸 며느리 주제에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킨다. 조용히 도장 찍고 사라져라.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울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 강남역 근처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조명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떨어지고 음악은 조용히 흐르는데 방 안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상석에는 시어머니 박선영. 나이는 58. 강남에서 명품 편집숍을 오래 운영한 사람. 그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습니다. 딱 봐도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향수.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시아버지 윤태수. 은퇴한 교수라고 늘 말하는 사람. 말투가 참 점잖은데 그 점잖음 안에 사람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남편 윤재여. 광고대행사 이사. 겉으로는 반듯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으로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산 검은 니트. 단정한 머리.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제가 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는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결국 같은 말만 들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웨이터가 에피타이저를 내려놓고 나간 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큰 가방 안에서 A4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그 봉투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열어봐. 목소리는 조용한데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고. 그 집에서는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한 모금 삼키고 말했어요. 1년은 봐줬다. 너도 노력은 했겠지. 하지만 끝이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고졸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가 안경을 벗었다 꼈다 하며 덧붙였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반대했지. 가방끈 짧은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들인 건 실수였다. 내가 친구들 만나면 내 학력을 어떻게 말해야 하니. 내가 교수였던 사람인데 며느리가 고졸이라고 말하라고. 그 말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어요. 진짜로 말리는 게 아니라 말리는 척만 하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너도 알지. 내 승진이 왜 막히는지. 사람들이 내 아내가 고졸인 거 다 알아. 체면이란 게 있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 번도 감싸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이 가진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학벌, 돈, 옷. 그걸로 사람을 재단하는 집. 사람이 아니라 간판을 사는 집.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겼다는 듯이. 그래. 현명하네. 다음 주까지 도장 찍어와.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디가? 이혼 도장부터 찍고 가야지. 저는 문 앞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닦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와인 잔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신 말 후회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뭘 후회해? 고졸 며느리 쫓아낸 걸 후회하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1년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봐라. 그 약속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일을 하신 분이었고 돈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진짜 품격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았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진짜로 보지 않는다. 딱 1년만. 내 이름도, 내 학력도, 내 배경도 모두 숨기고 살아봐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봐라. 돈이 없을 때도 너를 존중하는 사람. 학벌이 없을 때도 너를 아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라. 거짓말이 커지면 너도 상대도 다친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화려한 옷들을 정리했고 가방도 시계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방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의 하루를 살았어요. 버스를 타고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세탁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그런 일상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차가웠어요. 옷이 수수해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어요. 특히 손에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주 쉽게 함부로 대하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왜 이런 실험을 하라고 했는지. 그런 어느 날 강남역 근처 골목 작은 북카페 2층에서 저는 남편 윤재혁을 만났습니다. 그날 그는 급하게 전화를 하며 올라오다가 제 테이블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제 책 위로 쏟아졌어요. 사실 그 책은 제게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 스승에게 받았던 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미안해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새 책을 사주겠다고 했고 세탁비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책 표지를 보고 묻더군요. 이런 책을 읽으세요. 어렵지 않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숨길까? 하지만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1년 동안은 숨겨라.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좋아서 읽어요. 그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책을 취미로 읽다니.
그 말은 저를 학력으로 재단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존중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커피를 다시 사서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건축, 공간, 빛과 그림자. 저는 조심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티가 나지 않게. 하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편했어요.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노트에 메모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 배경을 모르는데도 나를 존중해준다. 그래,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한강을 걸었고 전시회도 갔고 서점에서 책도 골랐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학벌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고졸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부모는 나를 받아줄까? 하지만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1년 안에 밝히면 된다. 1년이면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박선영의 첫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제가 고졸이라고 말하자 그 집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잔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시아버지는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드문데 참 특별하네요. 특별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란 걸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집은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허락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1년. 딱 1년만 지켜보자. 1년 안에 며느리 자격을 증명하면 인정한다. 아니면 이혼이다.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지키지 못할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1년만. 약속대로. 사람의 본성을 보자.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하객도 많았고 사진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명령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쇼핑 가자. 오늘은 골프 모임 따라와라. 오늘은 집에 손님 오니 나와라. 그 모든 자리에서 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시어머니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졸이라 그런지 숫자는 있네. 명품은 교양이 있어야 소화한다. 골프장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대학을 못 나왔어. 영어도 못해. 그래서 해외는 못 데리고 다녀. 그때 외국인 캐디가 다가와 영어로 묻자 저는 자동으로 대답할 뻔했지만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영어도 못하네. 고졸이면 그렇지 뭐. 그 말들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처음엔 저를 감싸는 척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회사 모임에서 누군가가 제 학력을 묻자 저는 담담히 고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마. 창피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결국 같은 편이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시아버지의 말, 남편의 말, 모욕, 무시, 협박, 이혼 각서 이야기. 저는 녹음을 남겼고, 문자도 캡처했고, 사진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결혼 1주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딱 1년이다. 각서 기억하지. 도장 찍고 나가라. 그리고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슬쩍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집 딸 있지. 그 애가 훨씬 낫다. 그 애가 우리 며느리였어야 한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결혼 1주년, 할아버지가 정한 1년, 시어머니가 정한 1년. 딱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장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옷, 제가 진짜로 입던 옷, 그리고 제 친구 변호사와 만나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날 오후 대성건설 본사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의 광고대행사도 그 회사 입찰에 참여하러 왔고 시어머니도 협력업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건물이 누구 건물인지도,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할지도.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새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뒷문이 열리고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성건설 신임 회장 강수아입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알아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에도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개인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돈도 학력도 없는 사람처럼 살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험은 끝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요. 결혼 1주년인 오늘 이혼 통보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1년 동안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학벌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시어머니가 예약한 자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은 제가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아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남편도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너야.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후회한 건 제가 상처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크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네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걸 못한 건 제 탓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 편견 때문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문을 닫고 나오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벌이 낮아도, 돈이 없어도, 옷이 수수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우리의 품격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말로 남기겠습니다. 진짜 품격은 강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